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간. 자, 여러분 시간 그러면 물리적으로 공간 막 어려운 얘기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느낌 오죠. 시간이 갔구나. 시간이 없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지? 분명히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느끼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을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잘 느끼는 방법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노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노동이 뭐예요?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노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겨요. 네. 돈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뭔가 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살거나 가지면은 뭐가 좋아요? 내가 좋죠. 네,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해서 어느 시간만큼 행복하잖아요. 시간만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노동하는 시간을 필요하죠. 노동도 시간이 필요하죠. 네. 노동도 시간을 써서 시간을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노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서 그 행복한 시간을 얻는 거라고. 자, 잘 들어봐.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내가 산에 나무가 있어. 이게 아무 주인이 없는 나무야. 아무 임자도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내가 이거 나무 내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네 거야 그러니? 안 그러지. 만약에 이 산은 주인도 없고 나무도 주인이 없지만 이게 네 거야 그러면 네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 나무를 잘 다듬었어. 잘 다듬어가지고 예쁜 바구니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지. 주인 없는 나무를 내가 예쁘게 만들었다고. 그 만드는 데 들어간 걸 뭐라고 그래 우리? 노동이라고 하잖아. 그지? 노동하는 시간만큼 이거 어떻게 돼? 내게 된 거야. 그지? 노동을 통해서 뭘 얻은 거야? 노동을 통해서 뭘 얻었어 얘들아? 노동을 통해서 뭘 얻었어? 소유를 했잖아. 소유. 내 소유를 했지? 근데 내가 이거를 아까 너희들 말대로 팔았어. 그럼 노동을 해서 그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얻어서 팔았더니 화폐라는 가치를 얻었지? 있지만 우리가 사는 건 다 시간의 관계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자, 선생님, 그냥 뻔한 얘기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자, 봐봐. 우리 노동을 딴 걸로 바꿔보자. 학습으로 바꿔보자. 학습을 했어. 학습을 하면 내가 뭘 얻게 되지? 지식을 얻게 되지. 네. 근데 그걸 지식을 얻게 되면은 뭐 시험이나 잘 보고 좋은 학교나 가고 이걸로 끝나겠지만 내가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까지 발전시켰어. 야,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컴퓨터라는 걸 배웠는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거기서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내 생각을 넣어서 지혜롭게 해서 뭔가 일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떤 데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 교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자, 이성한테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내가 뭘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뭐 비싼 옷을 사주거나 꽃다발을 주거나 맛있는 걸 사주거나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 시간을 주고 싶어. 무슨 말이야? 그 친구와 함께 꽃을 사더라도 그냥 꽃을
꽃을 사서 주는 거, 내가 꽃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포함된 거지만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감동하게 되죠. 여러분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성 친구면 더 좋겠죠? 이성 친구가 막 왔는데 여러분한테 시간을 막 줘. 내가 뭐 하고 뭐 그럼 어떻겠어요? 감동하겠죠? 감동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강의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동안 강의라는 걸 해서 여러분한테 지식과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나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수업 전에 어떤 친구가 음주운전 얘기를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뭐 사고를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벌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벌칙도 시간이에요. 자 무슨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어떤 사람은 1년 가고 1년이라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감옥에서 뭐 봉사를 하든지 무슨 노역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해라. 그런 시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사람을 너무 데려오니까 아까우니까 우리 시간 대신 뭘 하죠? 구속 대신 뭘 해요? 벌금이라는 걸 내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벌금 뭐 잘못을 해서 구속 대신 벌금을 받았어. 그랬더니 100만 원이야. 아 100만 원? 크다 너무 크다. 힘들지만 잘못했으니 내야지 딱 냈어. 근데 우리나라 재벌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벌금을 내겠죠. 얼마 낼까요? 100만 원 내겠죠.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공평한가요? 안 공평한가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네. 평등하지 않잖아. 공평하지 않잖아.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평등과 공평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은 키가 작고 옆에 소장훈이 있어. 근데 여기 선생님 손이 단데 소장훈은 어깨밖에 안 되겠지. 키가 크니까. 근데 거기에 먹을 게 있어. 야, 우리 평등하게 여기 있는 거 먹을 거 알아서 먹어. 그럼 소장훈만 다 먹겠죠. 선생님처럼 키 작은 사람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돼? 그거 못 꺼내 먹겠죠. 그게 평등이야? 아니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 밑에 먹을 게 있고 높은 데 높은 게 있는데 그게 평등이 아니라 그건 공평이죠. 공평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것 뿐이야. 우리는 평등한 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평등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신체 가지고 얘기해서 계속 그렇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야 우리 평등하게 계단으로 가. 그런데 계단으로 못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평등한 게 좋은 거예요? 평등은 공평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 조건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벌금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학생이야. 근데 10만 원씩 내라고 그래.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10만 원, 아이고 벌어서 내면 되지 하고 내고 왔는데 여러분은 10만 원을 만들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평하기 위해서 우리 뭐래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을. 벌 대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시간을. 그래서 뭘 구속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구속 잘 안 되죠. 네. 특히 재벌이나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 잘 안 되죠. 왜 안 돼?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마저도 불공평하게 지급하는 거야. 이해가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전제를 두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간도 불공평하네? 자, 우리나라 사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말고 또 많아요. 시간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일. 뭐가 있죠? 여러분 보험금 있죠? 보험금.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노동자분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요즘에. 네. 텔레비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하자. 사람이 죽었는데 1억이라는 돈은 참 아까운 진짜 너무 작은 돈이죠. 그런데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속하는 돈은 몇백억, 몇천억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1억밖에 안 줘.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20대 30대 때 일하다 죽었는데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건 이 사람의 시간을 이 사람 시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벌 거야. 그걸 보상해 주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 불공평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네요.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다릅니다. 그 대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화폐니까 선생님은 사실 화폐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화폐로 얘기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가서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일을 해요. 그러면은 뭘 받죠? 최저임금을 받죠. 요즘에 8천 얼마인가 그거 받죠. 최저임금 받죠. 근데 선생님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1시간 동안 그거에 거의 100배까지는 안 되고 한 5, 60배의 돈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근데 똑같은 시간에 저기 봉사단체에 가서 하면은 선생님은 돈을 안 받고 강의를. 다 똑같이 한 시간이죠. 다 똑같이 한 시간인데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들어온 화폐 가치가 제로, 어떤 때는 최저임금 8,000원만, 어떤 때는 몇십만 원. 왜 다를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알바할 때 어디 가면은 되게 여러분은 어리니까 주로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최저임금 받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거나 이러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로 진짜로 보긴 했어요. 그죠? 그 경우는 많이 보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야. 그지? 그냥 수학은 그래. 여기서 몇 년 일했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 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시간에 관계된 거면 여러분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 일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텐데 시간도 나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다르게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기준이 가장 공평한 기준인데 시간이라는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시간 이외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했는데 사회에서 적용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 시간 말고 다른 게 혹시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 뭐 있을까요? 시간 말고 없을까요? 시간 말고 적용되는 거. 왜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돈 있잖아요, 돈. 화폐는 여기 10,000원이 있어. 나한테도 10,000원이지만 여러분한테도 10,000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화폐가 누구한테는 이 10,000원이 어떻고 나한테는 이거 1,000원이야. 이거는 5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10,000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00원이 우와 큰 돈이라고 느끼겠죠. 근데 친구가 한 100원 있어. 10,000원 하고 예 10,000원이네요. 똑같은 가치죠. 네. 똑같은 가치인데 뭐예요? 상대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래요. 시간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봤잖아. 혼나서 벌 받을 때 손 들고 있어. 시간 엄청 늦게 가죠. 네. 그죠? 친구랑 게임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빨리 들어와! 1시간만 놀기로 했잖아. 그죠? 게임하다 보면은 PC방 같은 데서 게임하면서 1시간만 해야지 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벌 받으면 5분만 벌 받는데도 1시간 이상 있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불공평한 이유는 상대적이기 때문이구나. 그렇죠. 상대적인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상대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도
아직 어리시고 그걸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시도는 해볼 만해요. 그죠? 시도해보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 발전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뭐 무슨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침 시간에는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럼 아침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아침에는 책을 읽어야지. 아, 나는 밤늦게 책을 보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와. 공부도 되고. 그럼 밤늦게 하고. 그 시간 배분을 잘하는, 상대적으로 배분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근데 좀 뭐랄까 여러분이 하기 좀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시간을 좀 잘 알고 판단하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시간은 뭐 금이다, 시간은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의 가치를 잘 찾아서 쓴다면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시간을 조금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아볼까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상처 같은 걸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전에 수업했던 기억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기억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죠. 네. 잊어버리는 거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안 좋은 기억이면은 잊어버리는 게 어때요?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좋은 기억이면은 잊는 게 슬픔이죠. 왜 슬퍼요? 잊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행복한 기억 계속 기억하면 좋죠. 근데 행복한 기억은 다시 행복하기 어려워서 힘들고요. 불행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망각인 것 같아요. 망각. 망각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선생님은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운이. 그래서 행운을 가지게 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또 기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 공감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공감 뭐예요? 누가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슬픈 이야기 막 나오면은 내 얘기가 아닌데 슬픈 영화나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다른 동물들도 있대요.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인간이 엄청 강하대요. 엄청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은 우리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사진 아세요? 혹시 어떤 기자가 찍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삐쩍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막 괴로워서. 근데 옆에 독수리가 딱 한 마리 앉아있어. 이 아이가 죽으면 잡아먹으려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네이팝탄이 터지니까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고 너무 또 가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쟁 너무 잔인하다,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전혀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어, 공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럼 그냥 어떨까요? 그냥 불쌍하다 이런 거 말지만 가슴 아프고 이러진 않겠죠. 아까 네이팝탄에 맞아서 막 피해서 옷 벗고 막 뛰어나던 어린 여자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말이나
뭐 소나 이런 거 쓰면 아이고 불쌍하다. 전쟁은 동물도 피해를 입히구나 이러고 말겠죠.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공감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걸 가지고 발전이 엄청 되고요.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감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팔이 하는 거요? 감성팔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요. 이 공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 소위 말하는 상류층, 왕권 귀족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알려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곡비란 말 들어봤어요? 곡비? 양반이 상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추상을 당했어요. 그럼 추상집에는 어떻게 되죠? 양반이? 울어야 되죠.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 되잖아. 그게 예법이에요. 근데 양반은 울지 못하니까. 그렇죠. 양반 체면에 울 수가 없으니까 노비를 갖다가 곡비라고 해서 얘가 대신 우는 거예요. 나는 저라고 손님 받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얘는 시켜서 우는데 우니까 슬퍼진 거예요. 슬프지 않은데 울었는데 울다 보니 슬퍼진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반 주인님의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모라는 얘기 들어봤죠? 유모가 뭐예요? 지금 유모는 뭐예요? 어린 아이를 케어해주고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이 유모인데 예전에 그 신분사회가 있을 때 유모는 뭐죠? 젖을 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아기한테 젖을 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있어야 되잖아. 야, 아기 없는 사람이 젖이 나와? 아기가 있어야 젖이 나오잖아. 그럼 내 애가 있는데 주인집에, 귀족의, 왕족의 애를 젖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젖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공감이 아니라 세뇌된 공감이에요. 세뇌된 공감. 그러니까 옛날에 하친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상류층에 의해서 세뇌된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현대사회에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세뇌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뇌당해서 공감을 세뇌당하고 있다고요. 어떤 세뇌를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는 맨날 빨래하고 팔 아프고 관절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뭐 아파 쓰러질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엄마가 힘들까 이런 공감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감 못해요. 그런데 TV 보다가 야 연예인 누구 너무 속상하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누구 연예인 어떻게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걔 이미지만 아는 애인데 막 공감을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공감을 못해요. 아 우리 형 다리 부러졌대. 아유 깁스했으니까 뭐 몇 개월 지나면 낫겠지. 아 우리 엄마 관절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아이 약 먹으니까 낫겠지.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괜찮대. 야 아버지 일 많이 해서 과로로 요즘에 못 일어나셔. 아유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주면 힘나서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친구, 가족 이런 데는 그냥 공감하지만 그냥 그러려 넘어가고요. 세뇌된 공감을 당해요. 선생님은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치인의 또 공감 막 하죠. 아 누구 정치인 좋아하면은 뭐 누구 정치인이 뭘 잘못해도 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공감을. 그 공감은 뭐예요? 예전에 신분사회 때 상류층이 하류층에게 강요한 공감을 지금 하류층들은 알아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가 평등사회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평등하지 못한 이유는 기득권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세뇌당해서 공감까지 공감이라는 이 인간의 아주 훌륭하고 좋은 감정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족한테는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막 공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일 슬픈 게 우리 어른들 나이에 어른들이 그 꼰대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누구 덕질해 누구 덕후야 그러면 야
너 부모님한테나 잘해요. 아 꼰대. 아 덕질하는데 왜 그런 말 해요?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세뇌당하지 않았나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연예인 너무 예뻐 막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닐까?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봐. 연예인 누구 덕질하던 애는 갈아타면 또 딴 데로 가. 그러면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 아무나 따라해.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바쳐. 요즘엔 유튜버들한테 막 별풍선 쓰고 돈 보내고 그런 사람들 많다며. 자 여러분 그 공감하는 거야. 우리 얼마나 힘들까. 선생님이 지금 되게 황당한 얘기 들은 것 중에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연예인 돈 벌라고 연예인이 낸 앨범을 수십 개를 샀대요. 수십 장을. 엄마 돈을 몰래 뭐 딴 거 한다고 뻥쳐가지고. 근데 그 왜 샀냐고 했더니 그 연예인 돈 벌어야 되지 않냐고. 그게 너 순위 올라가야 되지 않냐고. 엄마한테는 공감 못하면서 부모님이 번 돈은 공감 못하면서 연예인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뭐 막 따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마음이 내가 세뇌당한 공감은 아닐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되고 싶은데 그 이미지가 안 되니까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공감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아닌데 나라고 공감하는 거 아닐까? 그죠? 그게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거겠지만 사실 대부분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런 공감을 경험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대부분은 누구예요?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이에요.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정말 남에게 공감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아이를 낳잖아요. 젊은 부부가.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해요? 부모님한테 잘하게 돼요. 나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랬겠구나. 우리 애가 조금 아프고 열났는데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슬픈데 우리 엄마는 나를 20, 30년 동안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감이 진짜 공감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그런데 그런 아닌 공감에 우리는 세뇌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 거 아닌데 뭐 TV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TV나 이런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에 막 나오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나와 관계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와 관계 있는 이미지니까 그거에 따르게 되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공감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은 진정한 공감인가? 아니면 사회나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층에 의해서 강요된 공감인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